올렸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물체는 위치 에너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만큼 그 위치 에너지의 값만큼 다른 물체한테 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일을 해준 물체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지금. 자, 운동 에너지는 자 이거는 아까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바뀐다고 했는데 얘는 이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얘는.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을 하게 되겠지. 이때 이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구합니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그래서 이 운동을 키네틱이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그래. 아까 위치 에너지는 EP라고 했잖아. 얘는 EK라고 하고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제곱. 조심해야 돼. 제곱을 꼭 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큰 숫자 27, 작은 숫자 59 있지? 자, 보시면 운동 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 관계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질량에 비례하고 여기 속력의 비례가 아니야. 속력 제곱의 비례야. 속력 제곱의. 이건 알아. 질량에 비례하는지는. 근데 속력에 비례한다고 그래 자꾸. 속력의 비례가 아니야. 속력 제곱의 비례지.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 속력 그래프를 그릴게. 속력 그래프. 그럼 속력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얘는 운동 에너지. 속력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곡선으로. 왜 그러냐면 정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속력이면 속력 제곱이 아니고 여기가 속력이면 직선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이 두 개가 같은 그래프인데 여기는 속력이라고 써 있는데 직선 고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 자, 엄면이 직선으로 직선인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모양의 기울기 그래프를 고르려면 속력 제곱이라고 써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운동하는 물체가 어떻게 일의 양으로 전환되는지 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운동 에너지의 전환. 운동하는 수레가 그러면 수레가 질량도 있고 속력도 있겠죠. 이게 수레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 그런데 가다가 나무 토막하고 꽈당하고 충돌을 했네. 자, 충돌하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 값이 증가해 일정에 감소해. 감소하겠죠. 속도가 아무래도 줄겠지. 앞에 있는 애랑 부딪혔잖아. 그러면 얘가 감소한 이 수레가 가지고 있던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냐?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일로 바뀝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수레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값이었고 FS 또 나왔네? 이건 뭐였어? FS는 힘 곱하기 나무 토막을 이동시킨 거리겠죠? 이동 거리. 여기서 이 힘은 또 뭐야? 무슨 힘이야? 무슨 힘이야? 나무 토막의 무게? 아니죠. 이건 무슨 힘? 옳지. 뭐와 뭐의 마찰력? 나무 토막과 바닥 사이의 마찰력이죠. 그게 힘입니다. 됐죠? 역시 여기도 이 이동거리 값이 뭐에 비례해?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죠. 마찰력은 한 번 정해지면 안 바뀝니다. 응? 그러니까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속력이 커졌어. 2배. 그럼 운동 에너지는 4배 커집니다. 얘들아,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속력이 2배 커졌어.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배 안 커져? 4배 커져?
그러면 나무 토막이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몇 배 늘어나? 4배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서 그 4배는 뭐가 변하는 거야? 마찰력이 변하는 거야? 이동거리가 변하는 거야? 이동거리가 4배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해했을까? 자, 그래서 자,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가 나옵니다. 높은 곳에 물체가 낙하하게 되면 중력이 작용해서 그 물체의 중력이 일을, 그러니까 지구가 일을 해주는 거고, 지구가 그 물체의 낙하했을 때 일의 양,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체가 떨어지게 된 원인, 그게 뭐였어?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이었죠. 처음에. 이것 때문에 물체가 떨어진 거니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 그러면 결국은 자, 여기 1번이랑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위치 에너지 값이랑 그 다음에 3번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값 1, 2, 3번이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뭐야? 이게 물체의 위치 에너지잖아. 이게. 맞지? 9.8 mH. 맞잖아. 이거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니까 어떻게 구해? 2분의 1 mv 제곱으로 가겠죠. 여기 질량과 여기 질량은 똑같은 질량입니다. 왜? 같은 물체니까. 자, 낙하하는 물체에서 일과 에너지 봅시다. 탐구. 자, 그림과 같이 투명한 플라스틱 관과 속도 측정기를 설치하고 속력 측정기로부터 0.5m 높이에서 질량 0.11kg인 추를 잡고 있어. 속력 측정기를 켜고 추를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자 1회, 2회, 3회, 4회 반복했더니 속력이 별 차이가 안 나네. 비슷비슷합니다. 자, 중력이 추의 한 일의 양 9.8 곱하기 0.11kg이다 쓴 겁니다. 9.8과 0.11을 곱해버리면 이게 추의 무게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추의 무게에다가 낙하거리 아까 0.5m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얼마가 나와? 0.54줄이 나옵니다. 이게 중력이 추의 한 일의 양이자 처음에 추가 가지고 있던 무슨 에너지가 같아? 위치 에너지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중력이 추의 한 일이야. 9.8 곱하기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자,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아?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한 값이랑 비슷합니다. 얼추. 그래서 결론.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추의 한 일의 양. 이거는 처음 추의 위치 에너지만큼 일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결국은 뭐랑 똑같다?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세 가지 값이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했는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8, 9, 10 풀어보세요. 오른쪽 8, 9. 자,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8, 9, 10 질문. 없어? 자, 없으면